자, 오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윤혜입니다. 아까 잠깐 끊긴 말이 있어서 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예. 자, 피드백 타임 시작해 예. 봅니다. 신효남 님께서 예. 좀만 내려주시죠. 지금 안 보입니다, 이거. 네, 예. 국군의 날 행사 보고 집에 가는데 예. 너무너무 허술한 것 같았어요. 국민들 어마어마하게 보려고 모였는데 어떻게 그런 행사하는데 79억이 들었다는 건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저 혼자 느낀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도 영상 봤습니다. 네. 뭐 저는 약간 여기가 대한민국인가 북한인가 순간 헷갈릴 정도로 조금은 기이하더라고요. 그 모습 자체가. 돈이 많이 들은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영상 보니까. 아, 예. 네. 우리나라에 그런 무기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놀라웠고요. 그거 비싼 겁니다, 다들. 네,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몇 가지 또 예.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1052님께서 한동훈 대표만 빼고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찬한다는 거 이해가 안 갑니다. 대통령님이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참 만찬을 좋아하는데 이 좋아하는 만찬에 한동훈 대표만 딱 빼고 한다는 게 예. 밥 먹기가 쉽지가 않네요. 3149님께서 어차피 문제가 있다면 국감, 특검, 수사 이거 하면 되는 건데 도대체 이명수 기자의 매력은 뭔가요? 권력자들은 어째서 이명수 기자 앞에만 서면 무장해제가 될까요? 글쎄 말입니다. 저도 방송할 때 뵌 적이 있는데 매력이 뭡니까? 정말 그 카카오의 라이언처럼 생기고 여기가 보조기가 쏙 들어가시면서 아이고 뭐 굉장히 그 친밀감이 그래서 그것도 있을 겁니다. 사회성도 대단하시고. 그렇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국군의 날을 맞아서 서울 도심에서는 예. 시가 행진과 각종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두환 정권 이후엔 대체로 5년에 한 번씩 열려왔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40년 만에 2년 연속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행사를 꼭 해야 하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군사 퍼레이드가 과거 군사 정권 시절의 잔재라는 점에서 군사 정권이 떠오른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걸 어제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지금 그 재정 적자는 뭐 매년 기록적으로 커진다는데 네, 4년에 200조 지금 수십억 들여서 국군의 날 국군을 뭐랄까요? 국군에 대한 어떤 고마움을 느끼고 또 장병들 거기 고생하는 젊은 나이에 어떤 가서 고생하는 장병들에 대한 고마움 느끼고 이거야 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런 어떤 보여주기식 행사를 왜 2년이나 연속으로 네. 우리나라가 이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동의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왜 그러니까요. 굳이 해야 되나? 이 돈 들이고. 예. 특히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좋고 우리 국민들이 살기가 너무 너무 좋아도. 좋고 채소값도 낮고 막 그러면 그런 값도 하겠지만 지금 뭐 병원 가기도 무섭고요. 예. 채소 사기도 어렵고 자영업자들 지금 줄줄이 폐업하는 이런 마당에 국군의 날 행사에 79억 원의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지난해엔 약 100억 원. 이런 그러니까요. 행사가 없을 때는 10억 안팎의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180억 정도는 지금 이것 때문에 더 쓰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 재정이 부족하고 국민들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많은 혈세를 들여서 꼭 해야만 했는가? 예. 그런데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니 예. 뭔가 꼭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요? 뭔가 강한 국군, 압도적인 국방력을 과시하면서 힘에 의한 평화, 뭔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이 무기들 보여주면 북한이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조심할게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오해하고 있다고요? 그건 아니겠죠. 네. 그런데 이게 남태령에서 예. 국군의 날 전차가 또 고장이 났어요. 이 압도적으로 국방력을 과시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를 떠나서라도요. 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재래식 무기에 있어 굉장한 강국이란 건 국민들도 다 알고 세계도 다 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꼭 이 돈 들여가면서 북한에 보여주고 뭐 국민들한테 북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그걸 아나요? 그건 절대 아닐 겁니다. 아마 네. 뭐냐면 우리가 재래 무기에서 아마 세계 5인가 4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재래 무기를 가지고 그럼 북한을 점령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어떤 군사력 과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걸 이렇게 전시하고 막 이 난리를 안 피면은 우리가 재래식 무기 군사력이 강하다는 걸 세계가 모르나요?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 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장병들 예를 들어서 군사 훈련을 차라리 시키면 그 시간에 네. 본격적으로 어떤 정말 전투 훈련을 시키고 한다면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전시 행사에 수십억 작년까지 170, 80억 들여가지고 이 행위를 하는 의도
정말 무슨 옛날 북한 쳐다보는 것 같고 네. 꼭 그 러시아 무슨 열병식 하는 것 같고 이런 좀 약간 후진국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저는 예. 오늘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코리아 리스크의 가장 큰 이유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서 우리나라 언제든 전쟁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기가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거니까 굉장히 그리고 대통령 한숨만 말씀도 나오더라고요. 아까 저는 좀 가슴이 답답했던 게 뭐냐면 북한이 핵무기를 쓰려고 하면 뭐 이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는 점을 뭐 그걸 누가 모릅니까? 굳이 아니, 본인이 나서가지고. 아니 그런데 네. 북한이 핵무기를 쓰려고 하면 북한은 이 세상에 없어진 게 맞죠.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쓰려고 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게 하는 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역할이죠. 대통령의 가장 큰 역할이겠죠. 당연하죠. 북한이 그리고 핵무기를 쓰려 하는 상황까지 도래해서 그래서 북한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우리는 굉장히 안전하고 안전합니까? 깨끗하고 살 수 있을 그런 어떤 발상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하나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북한이 핵무기를 쓰는 상황이 다가오면 북한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건 분명한 사실일 거예요 아마. 네. 그럼 우리는 멀쩡하게 살아갈까요? 당연히 아니죠. 가장 큰 그래서 피해를 평화를 받겠죠. 우리가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압도적인 평화를 우리 국민들은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군의 날을 맞아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오늘 국군의 날 행사하면서요. 네. 대통령 그 군사 좋아하는 분이 거수경례는 맨날 틀려요. 뭐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군대 가면 40일 동안 이것만 연습한다면서 이게 거의 군기의 아니, 가장 중요한 근데 부분이라서. 국군의 날이면 네. 대통령이 그거 한 40분이나 아니 1분만 좀 제대로 연습해도 그 자세는 작년에도 안 좋았다 그러고 막 네. 작년에도 그 틀려가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뭐 열중시 안 해가지고 부대 열중시 안 해가지고 지금 저 보면은 거수 경례 사진. 네. 지난해 거는 저 무슨 저 햇빛 햇빛 가리개 가리개 느낌. 이번 건 저 사진이 잘 안 났는데 붕 네. 떴어요.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요. 어색하다는 건 다 느끼는데 뭐 군대 갔다 오지 않으신 것도 알고 하겠는데 그렇게 군대 좋아하고 그러면 국군의 날이라도 말입니다. 좀 네, 거수경례라도 잠깐 연습하면 저 참모들한테 한 10분 교육 딱 받으면 거리가 많이 떨어졌네요. 저렇게는 안 할 텐데요. 이게 왜 그러니까 저런 어떤 그 누구한테 예의를 표하거나 본질적인 애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서 네. 70억 들이고 100억 들여서 군사 퍼레이드 하면 우리가 훌륭한 대통령이고 훌륭한 군대를 존중하는 겁니까? 제가 조금은 나아지셨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똑같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비해서. 이게 전문 용어인지 뭐네 도찐개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군대를 안 다녀오셔서 어쩔 수가 없는 게 약간 이게 뭐 이거 별거 아니지 않나 박근혜 전 이런 대통령도 연습해서 칼같이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군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연습 한 5분 하면 그걸 왜 제대로 못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 한 5분을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무슨 군사 퍼레이드 100억 주고 하고 70억 주고 하면 네. 굉장히 우리가 세계적 강군으로서 무슨 인정을 받고 이렇습니까? 네. 좀 오늘따라 이상하게 약간 네, 더 많이 마음이 속상하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자, 국군의 날을 맞아 시가 행진을 해도 국군의 사기를 끌어올 수 있겠느냐? 이 장병들을 소모품 취급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 최상병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이런 데 돈 쓸 게 아니라. 그 말씀 오윤혜 씨 네. 정말 잘 꺼내셨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넘어갈 뻔했는데 네. 국군의 날 퍼레이드해서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는지 최상병 같은 사건에 대해서 국가가 빨리 신속히 네. 진상 규명해서 그 부모님들 국민들한테 우리 국민은 적어도 장병 하나의 목숨을 절대 사사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강한 신뢰를 주는 것이 맞아요. 우리를 강군을 만드는 것인지 맞아요. 안 해도 되는 퍼레이드 자꾸 해서 돈 쓰는 게 우리의 강군이란 걸 세계에 알리는 것인지 네. 정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리고 의료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어제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처음으로 전공의들을 향해서 사과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들을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는 뜻을 밝힌 건데요. 예. 의료계 입장은 여전히 분분합니다. 의사협회는 충분하지 않다면서도 긍정적인 변화라는 입장을 내놓았고 대한의학회 측은 결국 의대 지원 등 이거 이대로 가겠다는 것이냐. 다만 예. 여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것 같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지면서 사실 그리고 너무 걱정되고 불안하고 이제 무섭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도라도 하는 게 어디냐가 아니고 이 정도라도 하면 그래도 시작은 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고 그것도 이 정도도 지금까지 끌어왔다는 게 정말 그러니까요. 너무나 답답하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여태까지 일인가? 끌어올 일입니까? 예. 아. 그래가지고 이 정도도 못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와서 지금 의료 상황은 정말 뭐 의사들 만나고 하면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엉망진창이다. 정말. 지금. 예. 네. 교육은 내년 교육은 이미 정상 교육이 불가능해졌고. 네. 그럼 이게 여파가 내년만 가겠습니까? 의사들을 더 1년 나빠지겠죠. 동안 못 길러냈는데 네. 그러면 이게 딱 1년 나쁘고 말까요? 계속 파도처럼 몰아칠 거 아닙니까? 이 네. 여파가. 알겠습니다. 하프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수고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머리.